제가 논문 심사하면서 며칠 전에 그 우경님이 SCI 스페이스 이번 시간에도 또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SCI 스페이스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논문을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는 게 그 리뷰어가 해야 될 자세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팅하는 마음에서 좀 활용을 해봤거든요. 일단 여기 그 논문을 임포트를 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 PDF로 확장자를 뭐 PDF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PDF로 임포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워드 파일을 PDF로 컨버트를 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업무상 이제 논문 심사 좀 여러 번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페이퍼 리뷰어라고 이제 폴더 정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정해서 여기 넣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그 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약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초록 요약해서 일단 영어를 이제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논문의 그 컨텍스트를 잘 이제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번역이 매끄러운데, 제가 읽어보니까 번역 결과가 그렇게 이제 매끄럽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리뷰어께서 이걸 보고 문맥을 고려해서 이제 국문을 조금 그 워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첨삭을 해가지고 조금 매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사하실 때 총평에 활용할 경우에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려면은 좀 가감을 하셔서 잘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그 SCI 스페이스에 있는 그 디폴트로 예시로 나와 있는 리스트 그대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methods used in this paper이라고 이거 하니까 분리 포인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얘가 이제 서머라이즈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요한 선생님 말씀처럼 상단에 그 explain math and table이라고 해서 수학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테이블 그 표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는 이제 표 같은 거를 이제 그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설정해서 이제 얘가 이걸 읽고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이렇게 많이 그 정확하게 테이블은 설명을 해주는데, 오류 사례가 있었는데 그림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각적 이미지를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설명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학습할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나타낸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맥락에 맞는 그 설명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순히 해상도가 낮아서인지 그건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논문에 있어서 뭐 보통 하단에 뭐 사회과학 쪽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논문에 리미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미테이션 단락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냥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기 스페이스에 이제 물어보니까 연구 제한점에 대해서 한번 3가지 방법으로 랜덤하게 물어봤습니다. 저 국어로 논문의 약점을 쓰시오 이렇게 하니까 논문을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여기 논문의 위크니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의 리미테이션 제한점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우경님이 할 때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셔서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거의 뭐 그 유사한 답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 얘가 이제
영어 베이스니까 영어로 던지면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풍부하게 답변을 오나 싶어서 이제 writer limitation of this paper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질문을 던져 봤는데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해줘서 얘는 SCI 스페이스는 뭐 영어를 던지든지 한국어를 던지든지 언어에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질문 유형에도 크게 상관없이 같은 의미를 던지면은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분량이 많을 때 며칠 전에 이제 우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분량이 이제 덴스한 그 논문을 읽을 때는 그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서머라이즈를 하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페이지 이렇게 해서 서머라이즈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 달락으로 패러그래프 하나로 굉장히 그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강하고요. 그래서 긴 논문을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얘가 굉장히 시간 절약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업무에 그 응용을 한번 해봤고요. 논문 심사 같은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고 이제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봤고,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오류처럼 이미지, 비주얼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면서, 약간 포스가 있었거든요. 그,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얘가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메시지로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끊김 현상은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퍼블리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쓴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신 것 같고,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네. 네, 금방 주셨던 발표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네. 일단 제가 사이스페이스를 아직 써보지 않았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더 좋고요. 일단 제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코드 인터프리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유출 문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저희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논문을 여기에 올렸을 경우에 나중에 라이선스 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이스페이스에서 이 수식을 explain 하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explain한 변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변수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셋을 어떤 특정 자료에서 가져와서 그 수식에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그 변수를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코드 인터프리터로 같이 연동해서 가능할지 그게 좀 네. 궁금하네요. 네. 이게, 네, MJ님 발표하셨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이나 이런 이슈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되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많이 마련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팀에도 변호사님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이게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로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생성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자체에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라든지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픈 AI사의 정책에 좀 보게 되면요, 유료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그 조항도 좀 더 낮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모델을 사용할 때는 다 키핑이 되는데 유료 모델은 우리가 스토리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것들 이제 그 코드 인터프리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SCI 스페이스나 뭐 이런 데서 읽은 거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기술문까지 같이 복사를 하셔 가지고 챗GPT에 가져오신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에다가 난 이런 형태의 수식을 만들고 싶은데 아예 그 수식을 레이텍으로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걸로 그 입력을 하시면서 이런 그 기술문들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복사해 놓으신 다음에 난 이거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뭐 엑셀이나 뭐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해줘라고 하면은 샘플 데이터 만들어 줄 것 같아요. 함수 데이터 파이썬에서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